조한호 선생님이 나오셔서 진행을 하시는데, 그분은 현장 경험과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이 같이 좀 접목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영상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참된 학습법의 남은정입니다. 이제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좀 보다 많은 그 교육과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보게 돼요.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, 교육 이론에 좀 빠삭하신 분, 그래서 교육학 박사라든지 뭐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이 있고, 또 다른 부류로는 저처럼 이제 현장에서 실무를 하시면서 터득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전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어느 쪽이 좋다 아니다가 아니라 둘 다 같이 상호 보완되었을 때 그게 완전한 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을 찾아보고 있는데, 최근에 봤던 영상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그 쑥쌤 TV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건데요. 주로 이제 초등 저학년 내지는 이제 초등학생들 수학 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, 요 근래에 올라오는 영상들은 수학과 관련된 그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제 상호 질의 형식의 질문과 답을 오가면서 이렇게 해결을 하시는데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고요. 그 중에서 조한호 선생님이 나오셔서 진행을 하시는데, 그분은 현장 경험과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이 같이 좀 접목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영상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시리즈로 한 3개 정도 나와 있었는데요.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연산에 대한 부분이었어요. 저희 딸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고 있고, 그래서 연산의 중요성을 좀 더 느끼게 되고 있었는데, 조한호 선생님은 그 작은 자릿수의 덧뺄셈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조사를 했을 때 많은 선생님들이 작은 자릿수의 덧뺄셈보다는 높은 자릿수의 덧뺄셈을 더 중요시 생각하고, 그게 큰 자릿수의 덧셈 뺄셈이 정확하게 되면 작은 자릿수는 자연스럽게 된다라고 하는 게 실무에서 하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의 의견이지만,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저 역시도 큰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이 잘 된다면 작은 자릿수는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현장에서 제가 20년 가까이 근무를 했지만, 물론 그런 연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집중해서 했던 건 아니지만, 저희 딸아이 같은 경우만 해도 두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나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집중하지 않았었고, 어느 정도 연산만 되면 큰 자릿수로 빨리 넘어가서 얘가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우리가 구구단은 외우잖아요. 그쵸? 그러니까 구구단이 돼야 나눗셈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, 한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, 두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가 빨리빨리 된다면 세 자릿수, 네 자릿수는 크게 무리가 없이 그냥 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. 근데 기본 연산을 소홀히 하고 세 자릿수 혹은 네 자릿수에 욕심을 내다 보니 그 기본 과정을 했을 때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꼽으면서 자릿수만 커져가고 있다는 거죠. 당연하게 큰 자릿수가 재면 작은 자릿수는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그게 아니라 작은 자릿수에서 집중을 해서 예를 들어서 7 더하기 5가 12인 게 바로 나온다면 그게 자릿수가 좀 많아지면 어렵지 않게 연산을 해 갈 수 있는 거고, 그 세 자릿수, 네 자릿수의 덧셈을 굳이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. 근데 기본적인 연산을 하지 않고 세 자릿수, 네 자릿수에서 집중하다 보니 연산 실수가 많고,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더 많은 문제를 풀게 되고, 근데 결국에는 거기서 세 자릿수, 네 자릿수의 개념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단순 연산에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반복했던 거잖아요. 근데 그게 자릿수가 많아질수록 아이들은 더 힘들어졌던 거죠. 근데 그렇지 않고 쉬운 한 자릿수 내지 두 자릿수에 좀 더 집중해서 그거를 외우다시피 이렇게 체득하다시피 했다면, 그 다음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고, 오답을 줄였으면 그 많은 연산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. 그래서 제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알려주셔서 전 너무 감사했고요. 그 이외에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학습적 이론의 관점과 지도하는 입장에서의 절묘하게 그렇게 필요한 부분을 짚어주셔서 저는 굉장히 좋았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일부분을 이렇게 전달해 드렸고, 자세한 내용을 그 쑥쌤 TV에 나오는 조한호 선생님의 편을 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후에도 많은 이제 수학과 관련된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전반적인 학습에 대한 내용과 부모의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.
그래서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 입장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한 제 생각도 전달드렸습니다. 네,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